반갑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합헌, 주 52시간 상한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효율 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근로자가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이 그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다.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현저히. 자, 근로기준법 53조 1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조) 1항 당사자 간 합의하여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50조는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40시간 플러스 12시간 52시간이라는 거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밑에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근로기준법에 예외인 법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여러 개 찾아본 건 아니고 하나 정도 찾아봤는데 요즘 한참 이슈죠. 자, 예외인 법이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수련시간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할 1주에 80시간 수련 시간을 1주에 80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용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일주일에 80시간 정도 수련병동에서 수련하는 거죠. 지금 전공의들이.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일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88시간이에요. 저기 52시간이고 여기는 88시간. 차이 많이 나죠? 36시간 정도 차이 나네요. 그리고 연속하여 36시간 이내 범위에서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하루 반나절, 하루 반 이상은 수련하게 하면 안 되고,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용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사람을 갈아 넣는 거죠, 진짜. 80시간. 수련의예요, 수련의. 수련병동 등의 장은 전공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거 회복이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런 법이 있습니다. 다른 법은 제가 못 찾았고 이것만 하나 봤어요. 직업별 수련 기간이에요. 자, 전공의들 인턴 1년 제외하고 전경우는 4년 동안 전문 진료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자, 근무를 해요. 일하는 겁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전문의가 될 수는 있어요. 이때부터 전문가죠, 전문가. 자, 이거하고 다른 직업 공무원이에요. 시부라고 부르죠. 수련기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주고 업무를 수행을 해요. 똑같이 업무를 수행. 그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경찰 소방은 1년,
봉급은 100% 지급입니다. 의사 전공은 봉급은 전혀 안 받네요. 자, 실적이 별로고 성과 별로고 위반 행동 했을 시 인사위원회 없이 자를 수 있다. 해고가 뭐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일반 직업은 어떠냐? 일반 직업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가 정식 채용이 된 이유. 여기는 위에는 두관이 임용되기 전, 여기는 전문의가 되기 전. 근데 여기는 정식 채용이 된 후입니다. 채용이 된 거예요. 이거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 훈련이나 연수를 받는 과정에 있는 근로자. 이 근로자는 수습기간 대부분, 이거는 기간은 정해져 있긴 하는데 대부분 3개월을 한다고 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회사가 정할 수 있음. 봉급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뭐 더 줘도 되긴 하는데 기준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뭐 별로 안 주죠. 해고는 수습기간 후보다는 편하지만 법에는 어긋나지 않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공무원, 전공의는 뭔가를 하기 전에 수련을 받아요. 수련 먼저. 수련 후 임용이나 시험을 보고 자격, 진정한 직장인이 되는 거고요. 일반 직업은 정식 채용 후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이 늦죠. 자, 일반적으로 아이돌로 데뷔를 시키고 춤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딴 걸 예를 들자면은 요리 연습을 시키지 않고 음식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을 줘버립니다. 뭐 이런 얘기죠. 솔직히 대학교 졸업하고 뭐 임용 다른 거 다 뭐 면접 합격하고 다 해도 현장에 투입돼서 바로 전문가 바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딨어? 천재도 그건 못합니다. 현장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현장이랑 그 책에서 배우는 거랑. 근데 이제 배우는 속도는 다르겠죠. 천재들은. 자, 근데 왜 여기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장 입장에서는 정식 채용이 되니까 약간의 부담이 있는 거죠. 채용 전에 이제 자유롭게 자를 수 있으면은 좀 더 문턱이 낮으니까 일단 뽑아놓고 일을 시킨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은 채용을 하면은 약간 취업의 문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취업의 문턱을 낮추려면 채용을 늦추는 건 어떨까? 근데 이것도 뭐 부작용은 있겠지만 뭐 써먹고 급할 때 쓰고 버릴 수도 있죠. 이거는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만약에 문턱이 낮아서 채용이 잘 되면 뭐 여기서 잘리면은 다른 곳 가서 또 도전 기회가 많아지죠. 만약에 이제 취업 이게 문턱이 낮아지면. 예. 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서로 뭐 부작용은 있겠지만 장점이 상쇄하면 좋겠네요. 이거는 또 사람 마음이라 또 뽑은 사람이 완전 이상하면은. 자, 52시간 우리나라 근무 시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전 세계 노동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5등,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대한민국. 미국, 뭐 이제 독일 같은 데는 뭐 일 안 하죠. 이 정도면 뭐 600시간 연간 근로 시간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많아요. 미국보다 많고.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아마 볼게요. 자,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도 2228 넘사죠. 2174 이렇게 해가지고 쭉 줄다가 10년. 자, 여기가 딱 10년인데 몇 시간이 준 거야? 135시간? 이때가 135시간. 그리고 가파르게 줄어나가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거의 뭐 주는 게 티가 안 나요. 이때 잠깐 50시간, 40시간, 10시간. 그냥 10단위만 그냥 대충 볼게요. 30시간, 20시간, 10시간, 30시간, 10시간, 20시간, 20시간도 안 되죠. 이거 15시간. 이때 50시간, 25시간, 30시간, 이때 얼추 한 60시간. 시간이 늘었네요. 업무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주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이때 잠깐 조금 늘었네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52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토론 주제니까 뭐 다 다른 사람 있으면은 뭐 댓글에 토론하는 거 좋습니다. 뭐 악플 같은 건 달지 마시고, 뭐 일하다가 뭐 죽을 생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방울 없고, 기름 없지. 주변에 우호국이 있냐? 우호국 없어요. 주변에 북한, 중국, 일본. 우호국이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 타고 멀리 가야 돼요. 뭐 수출국이긴 한데 솔직히 중국에 수출을 하면은 기술이 뺏기고, 일본은 지금 뭐 거의 일본 이꼴 미국이죠. 여기는 뭐 미국, 거의 미국 거만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동력밖에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말도 안 되는 노동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옛날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지금 한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 땅이 좋아? 아니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단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일만 한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 나라입니다. 뭐 옛날에 투자하기 좋았다, 뭐 했다, 뭐 옛날에 뭐 부동산 투자했으면 돈 벌었다, 뭐 주식 했으면은 돈 벌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돈만 벌고 돈 쓸 시간이 없어. 자, 저축을 때려받아. 그리고 아이는 또 엄청나요. 뭐 한 와이프는 남편이 이렇게 막 몇 시간? 2200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니, 자, 가정주부로 살고 아이를 키운 거죠. 옛날 진짜 조상들이, 그 어르신들이 대단합니다. 자, 이런 시기가 이제 2000시간 정도 하는 2015년, 16년도까지는 가능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하는 시간 줄고, 자, 한국 발전이 느려져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던 한국에 공장을 만들던 외국 기업들도 떠납니다. 몸값이 비싸졌어요. 그런데 일은 안 함.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렇게 하니까 몸값은 비싸졌는데 일은 안 하니까 다 떠나죠.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시간을 늘려야 하냐? 늘려야 합니다. 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늘리면 사람 죽어요. 안 됩니다. 20대 때 가능한 시간과 30대 때 가능한 시간, 40대 때 가능한 시간이 다 달라야 합니다. 20대 때는 일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어른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일을 몰아서 해야 실력도 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때 도태되면은, 그러니까 20대 때 취업의 문턱을 낮춰서 고용이 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이제 20대가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신입인데 어필 뭘로 해야 되겠어요? 저는 하루 12시간씩 6일을 일할 수 있습니다. 절 뽑아주십시오. 자, 오, 그래? 알았네. 자, 30대나 40대가 가질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지? 경력 있는 사람들을 시간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20대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20대니까 31에서 2세 정도, 그 정도 여때만 하고 30대부터는 시간을 줄여야죠. 이때 고용해가지고 그 52시간, 여때는 뭐 최대 60시간, 30대까지는 취업해야 되니까 이때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부터 40대는 거의 다 가정이 있을, 여기 35세 정도, 34세, 솔직히 44세 정도면은 팍 줄여야 됩니다. 34세부터 몸이 죽어다요. 몸이 안 좋음. 줄여야 됩니다. 이때부터 52시간을 적용해야던가. 자, 여기부터 집안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릴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전문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몸은 안 따라주고, 관리 잘한 사람 아니면. 이때 가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부터 52시간, 뭐 솔직히 40대 나이도 많고 뭐 몸도 안 좋고 잘 안 움직이니까 고용을 안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52시간 이하로,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법을 지키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에서 몇 살까지는 이거를 빼주자. 52시간을. 솔직히 전공의들이 만약에 20살 때 들어오면은 20대예요. 딱 80시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파펀이긴 한데 근로기준법에 약간의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조금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뭐 솔직히 걔네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체력밖에 없죠. 체력이 짱이다.
뭐 이때 솔직히 일한 만큼 요즘 돈은 받잖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 20대 때 한 퇴직이래. 학교 졸업하고 3, 4년 바짝 해서 돈 모으고 전세 전세 사기꾼들 죽어야 되고, 야, 전세나 월세 아니면은 뭐 공공임대, 그런데 전세 그 정도면은 한 30 초반에는 모을 수 있겠죠.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진짜 번 돈이야. 합법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미국 뭐 S&P 500 뭐 5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투자만 잘하면은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데에 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